메이커 스페이스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내용 및 고려사항, 메이커 스페이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솔루션,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솔루션, 메이커 스페이스 국내 성공 사례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토텍에 대하여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텍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3D 프린팅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최상의 고객 만족, 최고의 전문 컨설팅 기업, 최적의 3D 프린팅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3D 프린터, 3D 스캐너, 시제품 제작 및 역설계,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회사의 물품은 스트라타시스이며, 스트라타시스는 미국 미네소타, 이스라엘 레호보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1년 이상 연속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내용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개요는 창조적 혁신 활동으로 혁신 성장과 제조 창업 활성화의 토대를 기반으로 메이커 운동의 확산 거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360여 개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기본 방향은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메이커 스페이스, 제작, 교육, 체험을 위한 각종 장비를 구비하고 메이커들 간의 지식, 정보,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네트워크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 랩과 전문 랩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 랩은 생활 밀착형 창작 활동 공간이며, 전문 랩은 일반 랩과 창업 지원 인프라를 연계하는 거점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랩 같은 경우에는 교육, 체험 중심을 위주로, 전문 랩 같은 경우에는 전문, 창작, 창업 연계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메이커 스페이스와 다른 2020년도에 바뀐 점을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은 조성 방식으로 제안기관이 사업계획과 입지를 제안하는 바텀업 구축 방식으로 주관기관과 운영기관을 따로 두지 않고 주관기관에서 운영 책임 및 권한을 동시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그리고 기존 방식과 추가적으로 임차료, 리모델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컨설팅, 운영자 네트워킹, 연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모델은 기존의 무료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였다면 이번에는 수익 창출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이 5년 동안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5년이 끝난 뒤에도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 가능한 게 하자는 게 창진원의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결합 모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추가되었습니다. 사례로 이제 카페하고 창작 공간을 결합한 메이커 스페이스, 쇼핑센터와 창작 공간을 결합한 메이커 스페이스, 서점과 창작 공간을 결합한 메이커 스페이스 등이 있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선정 규모로 총 이번에 2020년도에 64개 내외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선발하며, 일반 랩은 60개 내외로, 전문 랩은 4개 내외로 선정하며 일반 랩과 전문 랩으로 구분하여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 랩과 전문 랩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 랩은 수도권 1개, 그리고 비수도권 3개 내외로 선정 예정에 있으며, 일반 랩 중 특화형은 2개소 내외 선정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일반 랩, 예를 들어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선정된 일반 랩은 추가적으로 특화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원 예산으로는 일반 랩은 1.6억 내외,
전문 랩은 15억 내외 예정이며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공간 확장 및 운영 개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메이커스페이스란 2018년도, 19년도에 선정된 업체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기존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며 공간 확장으로 만약에 신청했을 경우 1.2억 원, 특화형으로 했을 때 1.8억 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에 일반 랩 같은 경우 1억 원, 그리고 특화형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지원 내용으로는 시설 조성, 장비 구입, 인건비, 사업 운영비 등이 있으며 시설 조성과 장비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의 70% 미만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 같은 경우 정부 지원금의 30% 이상으로 편성되어야 하니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솔루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레이저 커팅기, 3D 프린터, 3D 스캐너를 구비하고 있으며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경우 2D 도면을 2D 제품으로 제작이 가능한 장비이며 3D 프린터 같은 경우 아이디어가 있으면 3D 모델링을 진행하고 3D 모델링을 바로 시제품 및 제품 제작으로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3D 모델링을 다룰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3D 스캐너를 사용하게 되는데 3D 스캐너 같은 경우 3D 스캐닝, 그 다음 역설계 및 검사, 데이터 최적화를 진행 후 이제 그 3D 프린터로 제품이 제작 가능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D 프린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FDM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FDM 기술은 고체의 필라멘트를 열을 가해 녹여 이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며 이 파트 같은 경우 강성이 뛰어나고 정밀도가 뛰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폴리젯 방식 같은 경우 액상 수지의 그 재료를 광경화성 수지의 재료를 분사하여 UV로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해상도가 좋고 정밀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 투명, 고무, 그리고 컬러까지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타시스 3D 프린터 같은 경우 보급형 3D 프린터와 데스크톱 3D 프린터, 산업용 3D 프린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일반 랩 같은 경우 보급형 3D 프린터와 데스크톱 3D 프린터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 랩 같은 경우 산업용 3D 프린터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탈 3D 프린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탈 3D 프린터는 LMF 방식과 BMD 방식이 있는데 LMF 방식 같은 경우 금속 파우더를 레이저로 소결시켜서 제품을 완성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며 BMD 방식 같은 경우 금속 파우더를 바인더라는 접착력 있는 제품과 섞어서 바 형식을 제작을 했으며 그 바를 녹여서 한 층씩 쌓아 올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모 전문랩에서는 금속 프린터를 도입하여 지금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 발표상 금속 프린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추후 금속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프로토텍에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탈 3D 프린터 주요 산업 분야는 이제 자동차 산업, 해양, 에너지 분야, 공장 자동화 분야, 제조 라인 툴 제작 분야, 전기 분야, 스포츠 용품, 소비재 분야,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랩
솔루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솔루션은 보통 메이커스페이스 일반 랩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급형 장비, 메이커봇 장비 같은 경우 도입하시는 분들은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산업용 장비, 데스크톱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생들 창업 용도나 아니면 기업 지원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랩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을 하셔서 운영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비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커봇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해외 많은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사용 중이며 2015년 전세계 시장 점유율 25%를 할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되었으며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안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 보급형 3D 프린터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형 제품을 안정적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낮은 실패율, 전문가용 레벨의 다기능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관리가 용이하여 센터 및 시제작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AS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AS 문제인데요. AS 같은 경우에 장비가 멈춰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자를 뺏긴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점에서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의 메이커봇 장비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AS 만약에 장비 고장이 있을 경우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드려서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네이티브 CAD 파일 출력으로 이제 STL은 물론 IGS, 스텝, 그리고 OBJ 등의 파일을 지원하며 다양한 파트를 한 번에 불러 작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순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프린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데스크탑 3D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제작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54mm 적층 두께 같은 경우에는 0.178, 0.254, 0.330mm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F120 같은 경우에는 일반 랩인 한림대에 설치가 됐으며 자체 랩인 한국복지대학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직 두 개밖에 설치가 안 된 이유는 이 스트라타시스 F120 장비 같은 경우 2019년 6월에 출시됐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된 후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많이 도입이 안 되었으며 안 되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희망을 F120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엔지니어링 소재 사용이 가능하며 ABS, ASA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수용성 서포트로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형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보통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시면 서포트가 이제 모델 재료와 같은 재질로 출력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산업용 FDM F120 장비 같은 경우 모델 재료와 서포트 재질이 이형 재질이기 때문에 이제 용액에 담궈 놓으시면 그냥 저절로 녹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점으로 우수한 파트 품질, 정확성 및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천드릴 수 있는 건 F123 시리즈며 F120과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TPU, 이제 우레탄 재질 사용이 가능하며 적층 두께가 0.127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F123 시리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폭넓은 색상 옵션 9가지 색상이 가능하며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와 고품질 파트를 출력이 가능하고 내구성 있는 ABS 소재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작 후 습도, 온도에 대한 변형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폴리젯 방식인 메이커스페이스 데스크톱 3D 프린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리젯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액상을 분사해서 UV로 경화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매우 좋고
정밀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오브제 30 프로의 경우 투명 재질 사용이 가능하고, 오브제 30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투명 재질과 고무 유사 재질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까 FDM과 다른 점은 워터젯 서포트를 수압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단조로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 몇 분만으로 서포트가 제거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폴리젯 장비 오브제 30 프로와 프라임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크론 단위의 적중 두께로 후가공이 필요 없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정밀도로 적합성 및 조립성 테스트가 가능하고, 장비에 따라 투명, 고무 유사성 재료 사용이 가능하고, 워터젯을 이용한 빠른 서포트 제거가 가능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전문 랩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천드릴 장비는 FDM 장비와 폴리젯 장비, 금속 장비인데요. 폴리젯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조금 차이점은 여러 가지 한 50만 가지 이상의 색상 구현이 가능하고, 복합 재료, 예를 들어 3가지 재료를 섞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FDM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산업용 3D 프린터 운영이 가장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울템, 나일론, CBCF, 그리고 PC 재질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메탈 프린터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문 랩 중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폴투스 450과 J750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흥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커넥스 3와 폴투스 450M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투스 380MC와 450MC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PC 재질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나일론 재질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450MC 같은 경우에는 380에 추가적으로 울템 재질, 예를 들어서 울템 재질 같은 경우에는 내열성이 강한 재질로 213도까지 견디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젯 장비에 대해서 추천드리면, 일반 랩에 제안드린 장비와 다르게 이 산업용 3D 프린터 폴리젯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색상 구현, 예를 들어서 최고는 50만 가지 색상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랩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에 J750이 설치가 되었으며, 전문랩 가천대학교에는 J835, 그리고 특화랩 시흥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커넥스 3를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커넥스 3와 J826, J835, J850에 대한 파트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3D 스캐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3D 스캐너 제안으로는 컴팩트 L6 장비가 있는데요. 보통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고정형 장비와 그리고 핸드헬드, 손으로 들고 직접 측정하는 방식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릴 장비는 컴팩트 L6 고정형 장비입니다. 고정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캐너를 고정시켜 둔 다음에 턴테이블로 돌려가지고 물체를 측정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L6 같은 경우에는 측정 여력이 265에서 이제 375까지 측정이 가능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제안드릴 게 아까 고정형과 다른 이제 핸드헬드 방식입니다. 핸드헬드 방식 중에 추천드릴 수 있는 장비는 아텍 에바라는 장비인데요. 아텍 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사람이 들고 측정하기 때문에 물체가 큰, 예를 들어서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측정이 가능하여 간단하게 이제 STA 파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D 스캐너에서 사용 가능한 3D 역설계 및 품질 검사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설계 디자인 엑셀 같은 경우 이제 3D 스캐너로 만약에 출력할 경우 3D 스캐너로 측정할 경우 기본적으로 STL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그 STL 파일은 3D CAD 상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그 저장 소프트웨어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일 형식을 수정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며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역설계, 예를 들어서 그 3D 스캐너를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품질 검사가 있으며 품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값을 스캔 데이터를 정확한 측정 값을 출력받아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솔루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기본적으로 원스텝 솔루션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찾는 분들 수요에 맞춰서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아이디어 컨셉의 개념 설계를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부 설계, 그 다음 설계 검증,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그 다음에 제품 개발 교육 지원, 이 순으로 진행하는 게 보통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만약에 그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운영 고객들이 아이디어 및 구상만을 가진 경우에는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작업자 운영하는 운영자가 해주셔야 할 게 이제 제품 디자인, 역설계, 시제품 제작 순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아이디어 구상 끝났고 이제 2D 데이터까지 완료되었으면 2D 제품 설계, 예를 들어서 3D 모델링도 설계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까지 이 순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샘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제 샘플 예를 들어서 이제 개선 설계라고 하죠. 개선 설계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역설계, 예를 들어 3D 프린터, 3D 스캐너로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역설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설계 그 시제품 제작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D 프린터, 3D 데이터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냥 3D 프린터로 시제품 제작을 해서 고객한테 가져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프로그램 총 6개로 나뉘었는데요. 보통 프로그램 첫 번째 제안드리는 거는 3D 스캐너 및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이제 지원을 하는 방식인데요. 3D 스캐너로 스캔 및 데이터 보정을 진행하고 3D CAD로 모델링을 지원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 출력을 지원하는 순 하나, 그리고 CT 및 MRI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세그멘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모델링 서비스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CT 및 MRI 이미지를 데이터 보정 후에 3D CAD 모델링 지원 한 다음에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3D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서비스는 3D CAD로 모델링을 지원하는 한 후 3D 프린팅 출력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3D 소프트웨어 및 3D 프린터 체험 및 교육과정, 이게 만약에 일반 랩을 한다면 많이 활용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3D 프린팅 운용 기능사라고 해서 3D 프린팅 운용 기능사 시험장도 많이 설립이 안 됐을 뿐더러 교육장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많이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일반 랩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3D 프린팅 운용 기능사 시험에 대하여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많이 이제 사업 신청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적어봤는데요.
보통 3D 소프트웨어 및 3D 프린터 소개 및 교육을 진행하고 3D 소프트웨어로 상상을 모델링한 후에 3D 모델링 데이터 검증 및 수정을 지원을 해주고 3D 프린팅 출력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3D 프린팅 운용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D 프린팅을 다룰 수 있는 걸 밑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설계도 기본적인 설계 능력도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D 소프트웨어 교육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5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제품 개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품 개발 컨설팅, 그리고 제품 3D 프린팅 출력 지원, 마케팅 컨설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홍보 지원, 이 순으로 하드웨어 제품 개발 시에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6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및 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고 3D 프린팅 출력물 전시회 또는 이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또는 메이커스페이스 투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이커스페이스 국내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엑스게러지 전문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지식을 경험하고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작업 공간으로서 타 공간과 차별화를 위해 수준 높은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조각기 등 각종 준산업용 시제품 제작 장비를 구축하며 장비 구성으로는 최첨단 3D 프린터 J750, 폴투스 450MC를 사용하고 있으며 레이저 커터, 잉크젯 프린터, 프로그램 자수, 재볼트, 티셔츠 프린터, 목공실, CNC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역량을 결합해 바이오 헬스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 학생, 창업자가 어우러지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가천대학교가 가천의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료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터 스트라타시스 J735 장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 옆에 있는 부분이 이제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 설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랩 M15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발굴, 투자, 육성하는 전문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15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X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해 창업,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3D 프린터, 현재 장비 구성은 산업용 3D 프린터 스트라타시스 F170 장비, 보급형 3D 프린터, CNC, 조명 확대경, 계측 분석 장비, 후처리 장비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게 M15의 사진이며 이 장비가 산업용 F170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특화랩인 시흥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역 주민과 젊은 청년, 경력 단절 여성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며, 주요 분야 장비 구성으로는 이제 산업용 3D 프린터,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젯 장비의 커넥스 3 장비, 그리고 FDM 장비, 폴투스 450MC를 활용하여 예를 들어서 메이커톤과 기업의 시제품 지원 등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3D 스캐너는 넥스트 엔진, CNC 장비, 그리고 레이저 커팅기, 밀링 머신, 프레스, 도색 패키지, 진공 성형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랩인 한성대학교 상상랩 같은 경우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창작 활동과 작품이 어우러지는 혁신 공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비 구성으로는 3D 프린터 F170 및 보급형 3D 프린터를 도입하여 학생들 창업이나 지역 주민 창업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급형 3D 프린터로 교육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D 스캐너는 아인스캔 사용하고 있으며, 재봉기, 열 프레스기, 공구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랩인 한국항공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 드론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 발달된 공예산업을 기반으로 경기 북서부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제작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예 제작 공간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커뮤니티 활동, 간담회, 경진대회 등을 통해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성화하고 있는 일반 랩이라고 보시면 되며, 한국항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메이커톤이라는 메이커들만의 행사를 주로 운영을 하며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구성으로는 F170, 메이커봇, 큐비콘, 얼티메이커, 레이저 커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